감사합니다. 처음에 유학생인 저에게 있어서 전공 자체가 나무 조각이었기 때문에요. 재료비 때문에 나무를 베러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친환경 예술을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 나무를 포기하게 되면서 버려진 가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들이 쓰고 남았던 전자제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결국 쓰레기가 될 뻔한 폐품이나 플라스틱을 주워서 뭔가 리사이클 아트라든지 업사이클의 아트가 시작되었던 거죠. 유학생들 사이에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용했던 전자제품을 다음 세대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에게 물려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졌을 때 저에게 그 전자제품 안 속에 있는 회로가 어떻게 보면은 선물처럼 저와 만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연을 자주 떠올립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 사람, 또 기계와 사람의 관계마저도 그 인연이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전기 회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한 묶음씩 해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팔으셨어요. 옛날에는 돈 주고 샀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에요. 버리면서도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살 때도 돈을 줘가면서 사야 되는 이런 모든 폐자재들이요.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쓸모가 없으면 또 땅에 막 묻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돈을 주고 샀지만 제가 회로 작가라는 거가 알려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대형 회사 같은 공장들은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길으면 3년에 한 번 그거를 그 기계 자체를 아예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회로 기판 속에 있는 그 회로 모양들이 마치 우리의 피가 순환하는 혈관 구조는 다를 바가 없고 나무가 수맥을 따라서 영양분을 제공받듯이 회로를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듯한 그런 기술 발전의 상징인 전자회로를 작품에 저는 모티브로 나만의 디자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미지들을 인체나 나비나 하트 그리고 나무 사과도 있고요. 12지 동물, 띠들을 만들어서 배운 관객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폐기물 중 하나인 그 전자회로 기판을 작품 속에 활용을 하면서 LED를 특별히 또 연결을 해요. 그 빛을 내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가 제대로 났는지 어떤지. 또마라는 이름은 마니또, 비밀 친구라는 수호천사의 뜻을 가진 말로서 이태리에서 왔는데요. 외형 산업화의 아이콘 중 하나인 수도 파이프에서 창안을 되었었는데요. 그 버려진 수도 파이프관으로 그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위트 있게 담아볼까 해서 하트 형태로 얼굴 속에다 전기 회로를 만들면서 그 회로 자체가 어느 하나도 단절이 되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사람 사랑하는 이야기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였고요. 저의 수호천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또마가요. 사실은 제 자신을 투영하고 반영한 거였던 것 같았어요. 좋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술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싶다는 마음 안에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에 만들어지는 엔젤 또마라는 작품은요, 내 자신이 하트 얼굴을 하고 있고 제 작품 중에 나비가 있는데 날개를 달아서 작지만 그 작은 날개짓으로 세상에 이롭게 가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에서 아마 엔젤 또마를 탄생시킨 것 같았습니다.
업사이클 리사이클 작가로 활동도 하게 되면서 제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행위예술가로서 활동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행위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플럭서스라는 그 단체 그룹이 있습니다. 플럭서스란 그 뜻은 변화, 움직임, 그 흐름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예술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플러스 예술가들로서는 저희가 아는, 제가 또 특히 존경했던 사람들로서는 백남준 선생님, 그다음에 울프 보스텔, 라몬 영, 오노요코 등이 있었고요. 정통적인 방법의 예술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예술 활동을 했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백남준의 여러 형태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죠. 이러면서 플럭서스 아트는요, 여러 형태로 나다이즘, 그리고 그 이후의 팝 아트와 비교되는데 실제로 이들과 상당히 연관성도 있고요. 서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영 저한테도 많이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퍼블릭 아트가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주는, 대중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공미술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011년도에는 대중들이 공공미술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좀 멀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조형물들이 생뚱맞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저한테는요. 어떤 위압감에 기가 눌렸다고나 할까요? 더 자연스럽게 자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공공미술이. 조형물이 어려웠던, 막 시작하려던 그때는 벽화 사업이라든지 버스 쉘터, 정류장들을 리폼을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반응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땐 대중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 만들기 위해 대화도 하고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작가의 입장과 기획자 입장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물의 뿌리인 자연과 닮으려고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목소리를 내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조각가는요, 조각품을 팔 수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리 조형물, 공공미술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조형물을 지자체에 심의를 받으려고 낼 때가 많죠. 건물 질 때나 그 앞에 공원을 질 때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작업하고 있어요. 체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미술 미적 역할이에요. 그냥 1차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아름답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고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박물관, 미술관 방문해야만 접할 수 있었던 예술 작품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감상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술의 어떤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마포구 염리동에요, 소금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금 보관 창고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됐는데요. 이 마포구 염리동은 재개발 예정지로 선정되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금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마포구 염리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도시, 건축, 범죄 심리, 커뮤니티와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주민들과 함께 리서치를 진행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골목에 노란색 가로등을 설치하고 벽화도 그리고요. 골목골목 산책 코스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어둡고 침침했던 골목길의 활기를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 역시 상승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소금길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소금길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서 많이 보여주려고 할 계획이고요. 전자제품을 만들었던 기계조차 제가 사용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재활용이 아닌 버려지게 된 기계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2025년부터는 갖게 될 것 같고요. 한 2015년부터 제가 협업 로봇을 항상 제 개인전이나 작품에 등장을 시켰는데 간단한 역할만 할 수 있게 그 AI 기능을 장치해서 2015년도에는 너무너무 단순 운동만 시켰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생각이죠. 그 생각을 일반 관객들과 협업 로봇과의 어떤 대화의 창을 전 시장 안에서 보여주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25년에는 보여질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방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고자 저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자 하니까 저 배수영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